저는 이제 맥베스의 배경이 된 코더성을 찾아 스코틀랜드 북부 하일랜드 지역의 인버네스로 향합니다. 설산을 배경으로 황량한 바람만이 불어오는 이 대지는 셰익스피어가 묘사한 그 땅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맥베드 첫 장면이 생각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맥베드에게 이런 풍광 속에서 마녀들이 탁 나타나서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생각하지도 않았던 맥베드의 왕을 향한 야망, 이 욕망, 그런 것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참 지금도 이렇게 청명하고 황량한데 16세기에 셰익스피어가 맥베드를 쓸 당시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때 잉글랜드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스코틀랜드의 끝은 정말로 인간 세상의 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인간은 야망을 갖고 욕망을 추구하고, 참 셰익스피어가 배경을 정말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욕망이란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조차 나오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란 걸 셰익스피어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하일랜드의 중심 도시 인버네스. 그곳에 자리한 코더성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의 중요한 무대입니다. 국왕 덩컨의 사촌으로 용맹한 장군이자 야심가인 맥베스는 반란군을 진압한 공로로 이곳 코더성의 영주가 될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코더성의 영주가 왕이 된다는 마녀의 예언대로 그는 곧 국왕의 자리를 노리게 되고 아내의 부추김으로 국왕 덩컨을 살해한 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코더성은 그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맥베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물론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주제는 결국은 인간의 권력을 향한 욕망입니다.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누구도 감추기 힘든 그런 욕망. 그 욕망이 일깨워졌을 때 사람은 누구라도 잔혹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명대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거든요. Blood will have blood. 피는 피를 부른다. 그러나 그럴 줄 알면서도 인간은 피를 보고야 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맥베스를 파멸로 몰고 가는 건 바로 그의 아내 레이디 맥베스거든요. 여기에 꼭 그녀를 닮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디 맥베드는 아닌데 마치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레이디 맥베드 같은 느낌? 근데 결국은 맥베드가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중요한 계기가 두 개가 있거든요. 마녀로부터 예언을 들었고 그 예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을 때 부인이자 가장 믿었던 측근이 레이디 맥베드가 적극적으로 왕이 돼야 된다.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던컨 왕의 살해를 사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레이디 맥베드야말로 진정한 그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역할인데 여기 이렇게 성 한가운데 레이디 맥베드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동상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왠지 제 귓가에 욕망의 속삭임을 들려줄 것 같습니다. 성에는 지금도 코더 가문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650년 가까이 이 성을 지켜왔던 코더 가문의 이 주인인 레이디 코더를 만나러 지금 드로잉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 Very Lady Coder. welcome, Mr. Song. Delighted to welcome you to Coder. Thank you very much. 와,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Yes, Shakespeare, of Yeah. course,
is our best public relations. He was a wonderful writer, and everybody around the world knows the play Macbeth. But unfortunately, Shakespeare ruined the reputation of what was the best king of Scotland ever. Macbeth was a fantastic king. It was the golden age of basically life in Scotland, was the time of King Macbeth. But I'm very grateful to Shakespeare for having written the play, because of that we have about 80,000 visitors to the castle every year. 많은 사람들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코도 가문 사람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이 방을 비롯해 성안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일반인이 살던 어떤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중세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 계단 위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굉장히 가팔라요. 야, 정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니 어떤 풍광이 펼쳐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좋은데요? 응? 이곳에 올라오니 셰익스피어가 묘사한 코도성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말 셰익스피어는 대단한 이야기꾼입니다. 희곡에서 단 한 차례 언급된 이 성을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문학의 성지로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이게 확실히 옛날에 지어진 성이다 보니까 옛날 그 스코틀랜드의 지붕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 맥베드가 재밌는 게, 왜 셰익스피어가 이 스코틀랜드의 끝쪽에 있는 모레이의 영주였던 맥베드의 이야기를 그렇게 비극으로 되살려냈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셰익스피어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그 당시의 영국 사회다. 근데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검열해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속임수를 쓴 겁니다. 결국 먼 스코틀랜드의 과거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포장을 착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셰익스피어 시대 때 투더 왕조를 전후해서 벌어졌던 잉글랜드 사회의 모습인 거죠. 친척들끼리 왕자를 놓고 싸우고, 삼촌이 왕자가 욕심이 나서 조카를 죽이고, 또 왕이 왕비를 죽이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들은 잉글랜드에서도 무수히 일어났던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가벼운 장치를 통해서 그는 잉글랜드 사회의 그런 투쟁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위대한 비극이 탄생한 곳이죠. 맥베스의 무대였던 코도성을 나오며 저는 다시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지금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 뜻밖에도 스코틀랜드의 한 폐허가 된 성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난 후
욕망에 사로잡힌 맥베스. 왕을 살해하고 그토록 원하던 왕위에 오르지만 결국 그는 비극적인 파멸을 맞이합니다. 이 폐허가 된 성처럼 말이죠. 정말 환상적이네요. 이 바다 옆에 절벽 위에 고립된 성, 이제는 폐허가 된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 인물인 맥베스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를 비극으로 몰고 간 탐욕과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으니 말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당시의 잉글랜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미래의 사회까지도 인간은 언제나 권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겠죠. 결국 잘못된 권력력의 최후가 이런 폐허로 남는 성체에 불과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인 이상 끊임없이 그 권력을 추구해 나갈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날카롭게 끄집어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불멸의 작가로 기억합니다.